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포인트는 환율의 급변이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양시장도 시가에 형성했던 자리를 내내 유지하면서 막판에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370선, 코스닥은 700선에 빨간 또 불을 켜줬는데 수급도 좋았습니다. 양시장의 외국인의 매수 물량 모두 들어왔고 또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특히나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분류되는 자동차주에 오랜만에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법안을 또 3년간 유예하겠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가 4%, 기아는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히나 환율의 변화가 또 눈에 띄었던 시장이라서 포지션에 대한 확신을 아마 좀 더 갖고 싶었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는 또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이런 큰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어서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 냉철한 분석과 함께 또 전략적으로 챙길 수 있는 깊이 있는 시장 이야기 오늘 김도훈 전문가님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회의 파도가 왔을 때 이 파도를 또 제대로 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하는 장중에 종목 고민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런 고민을 또 제대로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김도훈 전문가님이 또 수급의 흐름을 아주 제대로 읽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승 종목을 또 제대로 포착해 주실 테니까요. 장중에 함께 하시면 그 상승 종목을 잡는 전략도 실시간으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생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전문가님의 실력을 증명해 드려야겠죠. 이미 잡아주신 종목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단타로 역대 최대 수익입니다. 정말 확실한 수익으로 이렇게 세 자릿수 담아주신 종목 확인이 되는데요. 300% 이상 챙겨주신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로 챙겨주신 종목들, 최근에 공략해주신 단타 종목인데 두 자릿수의 수익을 2거래일 만에 챙겨주신 탄력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탄력들,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은 어떤 장에서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챙겨주신다는 점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이만한 탄력을 또 이 이상의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힌트도 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 전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주도 테마의 탄력성 그리고 연속성까지 부재인 지금 시장 유일하게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는 네옴시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이미 고점으로 간 종목이 아니라 후발주자로 부각된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릴 거니까요. 함께 포인트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21세기 마샬 플랜이 논의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미국의 IRA로 더 부각받고 있는 태양광까지 이렇게 시장에 힙하디 힙한 테마는 다 두르고 있는 종목으로 아주 힙한 포트 전략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2부까지도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포트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최상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맡은 전문가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도 굉장히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가 딱히 나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다만 뭐 급등이 많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도리어 급등세는 많이 나와주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즉 전체적인 반등세가 나와줬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강하게 수급 쏠림 현상이라든가 어떠한 섹터가 뭐 특출나게 어마어마했다라고까지는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 파동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시세 파동들이 나와줬는데, 정말 막 특출나게 섹터가 뭐 다 20% 상한가 이렇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즉 이게 이제 증시가 반등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수급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시중에는 유통 물량이 많이 돌고 있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머니가 돌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뭐 올라올 때 차라리 이렇게 반등장이 나와주는 것보다 시장이 빠져주는 게 저희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장이 온다라고 사실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투자처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증시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2%, 3% 올라오면서 차트가 바닥에서 다시 말아 올려주는 뭐 둥근 바닥형 차트라든가 이러한 차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러한 종목들의 정말 조그만 유통 물량들이 다 분산되게 되면서 갈 종목도 제대로 못 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시장이 지금은 차라리 빠져주든가 횡보를 해주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진짜 베어 마켓 랠리 시작된 거 아니야? 김동훈, 네가 전에 안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장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말씀 드리면은 뭐냐면, 제가 시장 안주평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연준은 멈추지 않아 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일단은 너네들 함부로 예측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우리들의 뭐 피봇 기대감, 우리들의 뭐 정책적 방향 전환 그런 거 없어. 너네들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야. 너네들 지금 우리 절대로 금리 안 내려.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너네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폴 볼커 의장을 연상시키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미국은 변동금리 주담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에는 이제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 상품이 있는데, 미국은 고정금리 상품의 비율이 타 국가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를 막 올린다고 주담대가 흔들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를 많이 채택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가 70% 정도가 되거든요, 비율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사에서는 1%까지도 쓰던데, 뭐 1%는 사실상 아닌 것 같고 대략 한 10%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은 지금 변동금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해도 가장 서민들에게 바로 와닿는 금리가 바로 주담대 금리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은 이러한 거주 개념, 주거의 개념,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보다는 월세의 개념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를 바로바로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다 죽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조금 더 둔감한 이유가 거기에서도 사실상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미국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국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미국이 양적 긴축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양적 긴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기들 국채, 여태까지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랍시고 2020년도 3월 달부터 본인들 미국 국채를 본인들이 사들였어요. 연준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막 보유하고 있었어요. 즉 뭐예요? 우리나라 국채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살 테니까 다른 투자자들아 투자하지 말고 너네 돈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준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계속 갖다 팔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갖다 팔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갖다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미국 국채를 가져다가 팔고 있고 그러면은 이 미국 국채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준금리는 올라가죠. 미국이 국채는 계속 갖다가 팔아제끼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팔지 누가 미국 국채를 사주겠냐 이거예요. 즉 미국도 이러한 국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공존하긴 하는데 뭐 미국은 사실 경기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늦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괜찮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실업률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은 언제나 그때부터를 경기 침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업률이 증가를 하기 시작해야. 근데 아직 실업률도 준수하다. 딱 이 한 코멘트예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히기 전에는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왔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잡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죠. 식량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라니냐가 3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올 겨울에는 정말 기록적 한파가 예고돼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자면은요. 우리들이 이제 겨울을 맞이할 때 다른 뭐 아메리카 북동부 쪽이나 남부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록적 폭염, 즉 가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 콩, 옥수수 이런 거 수확량에 올 겨울에 비상이 걸렸어요. 최소 20% 이상씩 감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즉 뭡니까? 곡물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에너지 인플레이션 잡힐까요? 아니죠. 왜? 가뜩이나 지금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기록적 한파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문제 역시나 불거질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풀가동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에너지 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나머지에서 마이너스를 빼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마이너스를 빼냐?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네 아무것도 사지 마요. 지금 다른 거 물가가 쭉쭉쭉쭉 오르고 있는데 너네들이 감히 지갑을 열어? 너네들이 지금 자동차를 사? 야, 너네 아무것도 사지 마.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너네 아무것도 사지 마. 그냥 저축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아무도 중고차를 사지 않고 아무도 집을 사지 않고 해야 걔네들이 쭉쭉 빠지면서 이게 물가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치킨값이 2배로 올라가도 물가지수에는 별로 반영이 안 돼요. 왜? 그건 상관계수가 낮아요. 상관계수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닭값이 올라갔을 때 물가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정도를 뜻하는데 그 뭐 우리들의 생필품 같은 거 있죠. 뭐 치킨이라든가 이런 건 물가지수에 반영이 적게 되고 크게 되는 건 뭐냐면 중고차라든가 뭐 자동차 가격 그리고 집, 부동산 가격 이러한 것들이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들이 죽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 침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만 이 물가가 지금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식량, 곡물 가격 이러한 것들이 상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경기 침체는 필연적으로 더 골이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연준이 이거를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등세는 반등이 아니라 추가 하락을 위한 N자 하락파 중에 일부라고도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증시에 대해서 정말 뭐 올라갈 거야, 내 물린 종목 다 탈출 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하시기보다는 지금 조금씩 만약에 본인이 비중을 100% 가지고 있으면 1%씩이나 2%씩을 정리하세요. 만약에 내가 비중 10%씩 10종목이다. 그럼 한 1, 2%씩만 정리를 하세요. 티 안 나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계좌에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이 만들어지죠. 그걸로 지금 올라갈 만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만큼 물린 걸 까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이 그나마 횡보라도 쳐주고 할 때 이때 수익을 내야지 지금 수익을 안 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년 되면 더한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 유예도 안 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야당 쪽에서 밀어붙인다라고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금투세 유예합시다라고 했는데 야당 쪽에서 밀어붙인대요. 금투세 도입돼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은 일단 연말까지 시한폭탄이라고 저희들이 가정을 하고서 연말에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말은 지옥의 산타랠리가 될 수 있어요. 산타가 붉은색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파란색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수익을 내서 깔 수 있는 것들은 까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계좌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종목 제가 오늘 가져온 거 살짝만 내용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딱 포인트가 3개예요. 뭐냐면 네옴시티의 후발주자로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뭐 말만 하면 다 알죠. 네옴시티 해가지고. 그래서 네옴시티 테마에 대한 건 제가 다음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겨울 독감 코로나 투인데믹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 두 가지의 호재를 가지고 끌고 가는 종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걸 또 진행하는 세력이 메이커다. 여태까지 이 세력이 붙었던 종목들을 봐왔을 때 3배, 4배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세력이다. 그래서 이 세력이 굉장히 돈도 많고 정말 이러한 세력이 이 주가를 메이킹을 한다라고 한다면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극비 세력 공략주 오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대기를 하셔라. 그럼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저녁 9시에 진행이 돼요. 제가 사무실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서 온라인 강의로 제가 자세하게 썰을 풀어드릴 겁니다. 이 종목에 어떠한 세력이 있고 이러한 세력이 어떻게 주가들을 예전에 어떻게 했었고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보시고 네옴시티라는 강한 섹터까지 엮여있는 종목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를 연말 이전에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엔 충분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종목 정말 지금 바로 받고 싶다. 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 종목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매파적인 연준 행보는 아직 멈출 때가 아니다라는 코멘트로 또 시장 전망 잡아주셨고요. 시장을 놓지 않고 있는 악재죠.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이 경기 침체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인 척하고 있는 이 단기 반등에 속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대응해보는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악재에 대응할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갈 방탄조끼 같은 이런 방탄 종목이 바로 오늘 필살기 종목인데요. 네옴시티와 또 코로나라는 이 상승 종목 제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또 M&A의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명품 세력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도 받아가실 수 있고 또 지금부터는 또 이 세력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또 하나하나 또 강의로 풀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매수매도 타점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볼 텐데 현재 시장의 최애 테마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죠. 네옴시티 안에서 찾아보는 또 세력들의 움직임인데 전문가님이 또 아주 깨알같이 강의해 주실 테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강의는 이겁니다. 왜 네옴시티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옴시티, 일단은 시장 최선호 테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시장 테마들을 보면은 다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 강의를 드렸었죠. 시장의 유통 물량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가권에 있던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얘네들이 한파동 짧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차익권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물려있던 종목들 위에서 거의 유통 물량이 90%가 잠기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전부 다 물려있어서 밑바닥에서 유통 물량이 비어있는 종목들이 뉴스 한번 뜰 때마다 한파동 나와주고 죽고 이러한 시장들이 왔다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오늘 장도 딱 한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과 이 네옴시티 테마만 빼고서는 다 이러한 모습들이었죠. 최근에 대부분의 급등 종목도 다 이러한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테마들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쭉쭉쭉쭉 막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왜? 무겁습니다. 지금 무겁기 때문에 시장 원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강력한 테마성이 필요한데 이 2차 전지는 너무나도 다들 안단 말이에요. 좋은 걸 너무나도 다들 알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좋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발적인 상승이 한파동 정도 나와줄 수는 있겠으나 그 상승 동력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왜? 이러한 유통 물량들이 감당을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시장이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네옴시티는 왜 도대체 최선호 테마로 꼽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업 규모만 710조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가장 세력들이 좋아하는 자극적 멘트입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710조 원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뭐 시장에 진출했다. 몇 조 원대 시장에 진출했다. 이런 뉴스들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부연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을 개발한대. 그래서 사업 목적에다가 드론 개발을 추구하고서 뭐 100조 시장 드론 개발 진출 해가지고 사업 계획 박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뉴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상 매출은 1원도 없고 그냥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뉴스 헤드라인만 100조라고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런 건 뭡니까?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죠. 뭐라고? 당장 내가 우리 집 그 논밭에다가 딸기 키우잖아요. 이 딸기가 1년에 국내에 유통되는 그 금액이 1조 6천억 원이에요. 1조 6천억 원. 그럼 난 논밭에서 딸기 키우기 시작하면은 1조 6천억 시장 진출이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인데 이건 실제로 사업 규모가 710조 원짜리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따올지는 모르겠지만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710조 원인데 우리들이 여기에 10%만 따도 71조 원이다. 어마어마한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 수주전이 붙었어요. 막 지금 막 가가지고 막 아이 안녕하십니까? 아유 여기 모래 좋네요. 이러면서 딱 가가지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미 기대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형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대감이라는 게 뭐 무슨 시장 진출 이런 캐파 증명도 안 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실질적 캐파가 나와져 있고 그 단위수가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700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아닌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을 저희들이 한번 바라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할 거야. 우크라이나 재건하게 되면 돈 많이 벌 거야. 얼만큼?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위해서 얼마를 쓴다는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캐파가 어느 정도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언제 시작되는데?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언젠간 시작되겠지. 몰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테마성 자체는 굉장히 분명하나 이게 확실하지 않은 테마인데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테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호재가 없는 시장이에요. 이게 사실상 지금 시장에 호재라 꼽을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뭐 있습니까? 뭐 콘텐츠 없죠. 뭐 게임 뭐 없어요. 그죠? 뭐 있더라? 시장에 호재가 뭐 있죠? 나 악재는 손가락으로 꼽으라면 한 10몇 가지도 꼽을 수가 있는데 호재가 없네요. 원전 폴란드 수주? 방산. 방산. 원전 방산은 근데 딱 그거예요. 단일 이슈예요.
단일 이슈라는 게 뭐냐면은 폴란드 수주로 인해서 폴란드 수주 할 거야 하면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이미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산 좋다 하다가 지금 어때요? 죽었죠. 예. 이게 딱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폴란드 원전도 사실 연말 가면은 저도 좋아질 거라고는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에너지 언급드렸죠. 그래서 연말 가면 좋아질 거라 보는데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얘네 엄청 좋아요. 원전은 1년 내내 좋았습니다. 1년 내내 호재거리 기사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 폴란드 관련한 것도 뭐예요? 1년 내내 나온 겁니다. 이미 기존에 다 노출이 되어 있던 호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호재가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뭔 호재가 정말로 이 시세들을 내줄 수 있는 호재가 있나? 없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잘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실체가 있냐고. 만져지냐고요. 얘들이 지금 뭐 보이냐고요. 없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 IRA 법안 인플레이션 법안 그거 인플레이션 법안 지금 중간선거 다가왔는데 이거 중간선거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다 모르겠네요. 그죠? 중간선거가 그건 끝나봐야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꼽을 수 있는 유일한 실체 있는 호재라는 거죠. 이 네옴시티가 시장 캐파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제대로 정말 조원대 몇백조 원대라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최대어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과연 주가는 어떻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국가적 총력전 진행한다는 거 내가 깜빡했는데 그냥 종목 바로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종목이 유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유신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바라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0%의 추세 대폭등이 나왔죠. 이게 대략 6월자부터 진행됐던 상승 파동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바라보시게 되면은 얘들은 8월부터 나왔어요. 시세가 얼마? 410% 추세 대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을 주고 있는 섹터는 유일무이하게 네옴시티밖에 없어요. 리튬 관련해가지고 코리아 SE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리튬 관련주들은 지금 죽고 있고 상승세를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네옴시티밖에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엮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빈쌀만 왕세자가 방한을 할까 말까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 갈까 이러고서 딱 왔다가 갑자기 또 안 갈래 이랬다가 이번에 또 다시 갈 것 같기도 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올라가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엮였던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만에 66%의 폭등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인디에프도 이번에 네옴시티로 엮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95% 단기 대폭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뭔가 하나는 포트에 편입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엮이면 다들 급등을 하니까요. 근데 주가 수준들이 다 어때요? 주가 수준들이 다 높아요. 그죠? 잡기 힘들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의 공략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에다가 하나씩은 꼭 장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정말 인제 시작 출발 직전에 있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강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규모만 710조 원을 예상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전을 펼칠 네옴시티 테마를 지금 시장이 또 번쩍 들어 올려줄 동력이 없는 지금 시장에서 꼭 챙겨야 될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호재거리다라고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300% 넘게 또 그야말로 정말 폭등세죠. 폭등세를 연출했던 관련주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동력이 될 수 있고 꼭 포트 안에 하나쯤은 있어야 될 관련주로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시장이 또 환호하는 이슈 중에서도 그 뉴스가 또 얼마나 연속성을 이어갈 거고 각각의 재료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나가면서 종목별로 투자 판단을 해 주시니까요. 상승하는 종목들 제대로 골라가면서 또 제대로 된 전략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타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만 봐도 전문가님 실력이 또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래일 만에 27% 넘게 또 담아주신 제노포커스, 대보마그네틱도 20% 육박하고 있죠. 또 당일 수익으로 18.5% 담아주신 종목도 확인됩니다. 휴스틸도 30% 넘게 확인이 되네요. 이 모든 종목들이 단타로 공략해주신 종목들이고 단기간에도 탄력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고요. 또 지금 꼭 지켜봐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던 네옴시티 테마 관련주로 여러분의 포트 안에서도 이런 탄력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또 네옴시티 안에서도 어떤 종목 챙겨야 되는지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이 네옴시티 후발주다. 이렇게 또 첫 번째 포인트로 짚어드렸는데 자, 바로 이어서 필살기 종목의 아주 더 세세한 힌트, 분석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투자 포인트 이거 3가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옴시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이거 뭐 겨울 독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서브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독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테마 정도로 형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으나 어찌되었든 간에 네옴시티를 엮으면서 이 테마까지 같이 가준다라고 한다면 상승 파동이 더욱더 가중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자 M&A 메이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전에 이 종목이 현재의 최대 주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최대 주주가 이전에 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떠한 종목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어땠냐면은 20년도에는요. 이 최대 주주가 있었던 종목이 377%가 폭등을 했습니다. 377%니까 이게 원금 포함이 아니라 원금 비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했다면은요. 얼마가 된 거냐면 4,770만 원이 된 겁니다. 4.7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은 원금 째고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했다면 거의 5배 가까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끝나고 나서 다음 종목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다른 종목에서 이 최대 주주의 이름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또 20년도 12월 딱 9월에 끝났으니까 3개월 정도 쉬고 여기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21년도 8월까지 대략 8개월 동안 여기서도 역시나 몇백 퍼센트 폭등이 나왔어요. 330%. 얼마? 1,000만 원 투자했으면 4,300만 원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4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사실상 이 두 종목을 지금 이 최대 주주의 이름이 뜨게 되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세들이 나와줬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이 종목에 들어와서 지금 또 강한 상승세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이 네옴시티 후발주자로 부각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 메이커까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예요. 같은 네옴시티 후발주자들 중에서 누가 힘이 셀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원래는 그죠? 왜냐하면 이 섹터주들 중에서 누가 셀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뭐? 여기에 최대 주주가 돈이 많네. 아니 이전 종목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 종목에서 나오고 다른 종목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돈이 많네? 그런데 네옴시티도 엮였네? 그러면은 아마 후발주자에서 대장을 먹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년도에 하나, 21년도에 하나 했으니까 22년도에 또 하나겠죠. 뭐 1년 농사겠죠. 자, 근데 이번 1년 농사를 아마 굉장히 빠른 단기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때 당시에 바라보시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때와 이때 두 번에 걸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옴시티까지 엮여서 좀 강력한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힌트인데 이 종목 차트 바라보시게 되면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진짜 그냥 양봉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냥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매수를 하니까 양봉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치면서 지금 차트 매물 소화 구간을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까지는 지금 그냥 뭐 누워서 떡먹기로 올려다 놓으면 올려다 놓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돌파를 잡기 시작한다. 돌파를 잡기 시작한다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이 구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파워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 종목을 사실상 거의 한 달 가까이 제가 이 종목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거의 이때부터 이 종목만 거의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막 여러분들한테 비중 뭐 5%, 3%, 10%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목 20개, 30개, 50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쇼핑하듯이 종목 사라고 하는 사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정말 제대로 된 종목으로 제대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김도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만약에 계좌를 내가 바꾸고 싶다. 나 진짜로 제대로 된 이 종목 네옴시티 후발주자에 엮었고 M&A 이슈 메이커, M&A 이슈 메이커 제대로 된 세력 붙어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으로 나는 진짜 이번에 연말 전에 제대로 된 수익 한번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딱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따가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 저녁 9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바로 사무실 달려가서 온라인 강의 하면서 종목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찬 강의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바로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포인트 더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네옴시티 빼놓을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네옴시티라는 재료도 갖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재료로 상승 파동을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차트 힌트도 봐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또 한 달 내내 눈여겨보고 있는 정말 여러분의 계좌를 탈바꿈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필살기 종목이다.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생방송 중에 드리는 지금 종목, 필살기 종목은 극비 세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고 또 그만큼 확실한 매매 타점을 잡아야만 기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꼭 전략을 든든하게 세우셔야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테마주의 형성 이라는 주제로 이제 또 세력주 잡는 전략을 더 탄탄하게 채워볼 건데요. 자, 오늘 전문가님이 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공략주 관련해서 좀 더 리얼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온라인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은 또 온라인 방송으로 더 채워가시길 바라고 다음 강의로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2강을 시작할 건데 지금 강의는 뭐냐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선발대와 후발대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리고 후발 때는 어떠한 종목들이 가고 선발 때는 어떠한 종목들이 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마주 선발대와 후발대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선발대 뭐예요? 초기에 급등할 때 묶음으로 상승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건 소형주, 우량주 가리지 않아요. 처음으로 이슈가 생겼을 때 같이 묶음으로 올라가다 줍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네옴시티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옴시티가 보시게 되면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6월 29일, 22년도 6월 29일부터 올해 상승 파동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한미글로벌 특징주 해가지고 뉴스가 하나 나와줬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특징주 히림 6월 29일 해가지고 이때 또 네옴시티 수주전 해가지고 나와줬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선발대인 겁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같이 움직여줬던 네옴시티 관련 주들을 보면은요, 뭐예요? 한미글로벌 이때요, 이때. 너무 조그만해 보인다,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기가 이제 처음 네옴시티로 급등을 시작할 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히림. 히림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선발대로 같이 묶여서 상승을 해줄 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유신이라는 종목도 6월 말에 여기에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같이 묶어서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이 바로 선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보통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상승 파동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1등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만 2등,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뭘로 교체되냐? 후발주로 교체가 돼요. 후발주. 말 그대로 버려진다라는 거죠. 왜 버려지는가? 간단합니다. 후발주자들이 뭔가 더 메리트가 있거든. 뭐가 더 메리트가 있어요? 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후발 때는 개별 소형주 위주의 상승을 해주는 애들인데, 이 개별 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도대체 왜 후발대 주자를 찾죠? 선발대들이 더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발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한 3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잡으실 겁니까? 물론 잡는 강심장도 되게 조금 있어요. 한 10%도 안 되는 투자자? 그죠? 나머지 90% 이상의 투자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높아. 네옴시티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없나?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없나? 라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후발대 찾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돌입을 하게 되면서 저가권에 형성하고 있는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이미 선발대가 3배, 4배, 5배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발대도 못 가도 2배, 3배는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후발대는요, 어떠한 종목들이 가냐? 말 그대로 개별 소형주라고 했죠. 왜? 처음에 못 엮였다는 소리는 뭐예요? 뭔가 이슈에 업데이트가 있어서 후발로 같이 참여하게 된 종목들이라면 모를까? 보통은 선발대에 다 알아서 묶이고요. 후발대는 뭐냐면은요, 어떻게든 나도 여기에서 같이 껴갈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1등이 4배, 5배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저기에 나도 같이 엮이면 2배는 가겠는데 라고 해서 은근슬쩍 발만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발만 슬쩍 딱 담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오롱 글로벌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같이 참여가 된 케이스인데,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3거래일 동안 66% 올랐어요. 66%.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이 종목 말고 진짜 발걸친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거기에 이제 쌍용건설이 같이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인디에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바라보시게 되면 얘가 195%가 올랐어요. 195%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 지금 195%가 올라서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거진 한 3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억 정도 되고 유통 물량이 얼마예요? 얘는 35%예요.
유통 물량이 35%입니다. 즉 뭐예요?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 300억에 유통 물량 90억짜리 종목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웠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얼마가 날라갔어요? 195%가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들 차트가 어떻죠? 내려와 있죠. 바닥권이죠. 저가 메리트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종목 또 없어? 후발 때 정말 괜찮은 종목 없어? 그럼 이런 후발 때는 어떠한 걸 저희들이 봐야 되냐면 이 네옴시티로 엮였을 때 이 종목이 정말 좋은 기업인가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후발 때는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곁다리로 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 주체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후발 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힘이 센 세력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힘이 센 세력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가져왔던 종목 후발주자 부각됐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메이커가 붙었다. 이거 메이커가 붙었다. 주가의 탄력성을 우리들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붙어 있는 아까 내가 여기 뒤에 차트를 붙여놨었나? 붙여놨네. 여기서 바라볼게요. 이미 3배, 4배, 5배를 날린 전적이 있어요. 이게 377% 폭등이잖아요. 이게 한미글로벌처럼 날아갔다라는 소리예요. 이 종목이.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이렇게 한번 날려보내고 그 다음 종목도 이렇게 날려보냈던 5배 한 번에 4배 한 번에 날려보냈던 세력인데 그러한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지금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명까지 다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라봤을 때 네옴시티 후발주자들 중에서 정말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다면 아마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적으로도 자 이렇게 둥근 바닥형 만들면서 그냥 오늘까지 해가지고 딱 여기에서 음봉 딱 하루 나와주면서 옆으로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추세가 돌려섰고 그럼 뭡니까?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연말 장세 신경 쓰시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백화점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익을 제대로 비중 실어서 드시고 싶으신 분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로 방송 마치고 저는 온라인 강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슈로 묶여서 또 초기부터 탄력을 챙기는 선발대 종목과 또 이후에 그 이슈 업데이트로 엮이는 후발대 종목이 모여서 테마주가 형성되는데 여기까지 또 세력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강의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살기 종목이 이런 세력의 힘으로 만들어진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네옴시티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불같은 탄력을 뿜어낼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또 그 대시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